허준이 치료해준 귀신 때문에 망할 뻔한 집안.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선조 19년 진사 김운의 집에 기이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언제부턴가 하인들과 가축이 잇따라 죽었고 노모는 갑자기 망령이 났고 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다. 김진사는 조선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의 수소문에서 노모와 아들의 치료를 맡겼지만 지금껏 처음 보는 병입니다. 제 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의원들은 병의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김진사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았다. 점쟁이가 노모와 아들을 살폈다. 그래, 원인을 알겠는가?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지금 이 집에 원한 맺힌 처녀의 신이 있습니다. 그 처녀 귀신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처녀 귀신? 그렇다면 얼른 쫓아주시오. 제 공력으로는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귀신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된단 말인가? 얼른 백사 선생에게 기별을 넣으시지요. 백사 이양복 말인가? 점쟁이가 말한 백사 이양복은 후에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로 평소에 귀신을 보고 패치하는 걸로도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아무튼 긴급히 정가를 넣었고 그날 밤 이양복이 집으로 왔다. 도와주시오. 노모와 아들이 지금 귀신 때문에 위험하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제가 한번 물리쳐 보겠습니다. 하고 이양복은 목욕재개를 하고 나서 아들 옆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밤이 깊고 바람이 불더니 불이 꺼졌다. 왔구나. 하고 귀신 맞을 준비를 하는데 건넌방에 누워있던 노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괴기스런 얼굴로 아들에게 다가왔다. 오늘 이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고 아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양복을 발견하곤 주춤했다. 건방진 놈, 여기가 어디라고? 하더니 방향을 바꿔 이양복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이양복은 제망매가를 불렀다.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가. 이 노래 소리에 노모가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반드시 이 집안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하고 쓰러지더니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귀신이 갔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집안 식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점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어찌 넘겼습니다만 곧 다시 올 것입니다. 대체 왜 원기가 이 집안에 든 것이오? 내가 볼 땐 이 집안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던데. 점쟁이가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사위에게 물어보시지요. 그 말에 지켜보고 서 있던 사위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설마 그 귀신? 김진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자네가 아는 귀신인가? 실은 제가 전에 사위가 과거에 겪은 일은 이랬다. 사위가 과거에 2번 낙방하고 3번째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가 어느 산길에서 소나기를 만났다. 그래서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인근에 있는 사당으로 들어갔다. 다 젖었네.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이번 시험도 망치게 될 텐데 난 어찌 이리 운이 없을까? 하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벽에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여긴 신당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저 초상화의 여인이 무척 미인이네. 사위는 자신도 모르게 초상화에 손을 댔다. 그때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사위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말소리는 초상화 속에서 나고 있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소녀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사위는 안도했고 그날 밤 사위는 귀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까 듣자 하니 3번째 과거 시험이라고요? 그렇소. 이번에도 떨어지면 처갓집에도 면목이 안 설 텐데 걱정이구려. 그 말에 귀신은 그렇다면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해드릴 테니 이 초상화를 가지고 가십시오. 대신 나중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정말이요? 과거에 붙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약속 못하겠어? 과거에 붙게 해준다는 말에 사위는 흔쾌히 약속을 했다. 이후 귀신의 말대로 사위는 정말 과거에 급제했다.
그리고 처녀 귀신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감축드립니다.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실 차례입니다. 물론 그래야지. 말해보게. 자네의 소원이 무엇인가? 지금 처남이 아직 결혼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하구만. 맞네. 처남은 아직 총각이네. 그럼 제가 조만간 처남을 죽게 할 터이니 처남이 죽고 나면 저와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십시오. 뭐라고? 그 말에 사위는 하늘이 노랬다. 한마디로 귀신이 처남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위는 우선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귀신을 없앨 방법을 찾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박쥐를 양념해서 귀신한테 먹이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귀신에게 다른 고기라고 속여 박쥐고기를 먹였고 이후 정말로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말에 다들은 점쟁이가 의아해했다. 이상하네. 박쥐고기를 먹었으면 사라졌어야 하는데 다시 나타났다는 건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 누가 귀신을 치료해 준 것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허준이었다. 그래, 당장 당사관 허준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히 허준을 불렀다. 허준이 도착하자마자 이양복이 다급히 물었다. 당사관, 혹시 귀신을 치료한 적이 있지 않소?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양복이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허준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느 날인가 쉬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는 소리와 함께 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귀신이면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더니 실제로 어여쁜 처녀 귀신이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처녀 귀신은 울면서 나타나선 허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전 악귀가 아닙니다만 지금 박쥐고기를 먹어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부디 저를 가엾게 여기셔서 치료해 주신다면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허준은 정성을 다해 치료해줬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귀신은 감사합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양복은 사위가 간직하고 있던 초상화를 열어 허준에게 보여줬다. 잘 보시오. 혹시 이 여인이요? 네, 맞습니다. 이 여인입니다. 집안의 귀신과 허준의 귀신이 동일인임을 확인한 이양복은 의원님이 치료해준 귀신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허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날 밤 귀신이 다시 나타났다. 귀신은 지난번보다 더 험악한 표정으로 오늘은 반드시 너희 집안 씨를 말리겠다. 하고 소리쳤다. 그때 허준이 나섰다. 그만두게. 허준을 본 귀신이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의원님이 여기? 이복에 자네는 다른 원귀들과 다르지 않은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자네에게 득이 될 일도 아닐 테니 원하는 잊은 채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하고 허준이 귀신을 달래자 귀신이 힘없이 말했다. 소녀는 미천한 귀신이지만 그렇다고 어찌 은인이신 의원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소녀는 이대로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6년 후 김진사의 아드님이 죽거든 저와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십시오. 처녀 귀신은 절을 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6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아들은 신립을 도와 전투에 참여했다가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망하였다. 그 후 이양복은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처녀 귀신과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었다고 한다.